2025년에 초등학교 입학식이 없어진 곳이 184곳이랍니다. 초등학생들이 이제 해마다 계속 줄어들고 있다고 하는데요. 한 8% 9% 정도 감소했다는 이야기도 들은 것 같습니다. 결국요, 출산을 예전만큼 안 한다라는 겁니다. 결혼도 안 하는데 출산이 웬 말이냐, 뭐 이런 말도 많고, 그죠. 지금의 이 시국에는 출산하면 노예 한 명 더 탄생시키는 건데, 되게 경제적으로 여유롭지 못한 이제 부모들이 어떻게 애를 낳느냐는 겁니다. 그리고 더욱더 이제 심한 건 자신감이 사라졌다라는 겁니다. 내가 책임질 자신이 없다. 내가 200 벌고 250 버는데 이거 벌어서 내가 어떻게 결혼해서 다른 누군가를 배우자로 맞이해서 같이 살아가겠느냐. 그건 불가능한 이야기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리고 말입니다. 결혼을 그렇게 우여곡절 끝에 하더라도 그냥 우리 애 없이 살자. 애 없이 우리 둘이서 즐기면서 여생을 살아가자. 이렇게 얘기하는 이들도 많답니다. 왜냐? 출산하는 순간 애 밑으로 들어가는 돈이 엄청나게 많은데 그것도 감당할 자신이 없다라는 겁니다. 결혼을 해서 애를 낳아서 키우고 있는 사람들은 다 알겠지만 애를 키운다라는 게 보통 에너지가 들어가는 게 아니죠. 에너지만 들어갑니까? 돈도 엄청나게 많이 들어갑니다. 근데 그걸 감당하기가 더욱더 힘들어지고 있는 게 사실이죠. 그래서 이제 애 낳는 것 자체를 포기한 이들이 많더라는 겁니다. 그래도 애는 낳아야지 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지만 참 어렵더라는 겁니다. 게다가 고생해서 애를 한 명 낳았어요. 그러면 그 한 명으로 끝나는 경우도 되게 많고요. 출산율이 둘째, 셋째를 갖기가 너무 어렵죠. 왜입니까? 애가 둘째까지 생기려 하면 대체로 양가 부모가 도와주지 않으면, 그러면 결국은요, 이 아내가, 와이프가 일하지 않고 가정주부로 집에 들어와 있어야 되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근데 그러면요, 거의 이제 생활이 안 되는 거죠. 맞벌이해서 겨우겨우 벌어서 살고 있는데 한쪽이 수입이 꺾인다라고 하면 한 명의 수입만으로 살아가기가 너무 힘들다라는 걸 이 사람들이 너무 잘 알고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둘째까지 낳는 걸 아예 생각을 못 하는 겁니다. 그게 현실입니다. 그런 현실 속에 살아가고 있죠. 이런 이제 어려움 속에 지내고 있는데 어떻게 출산율이 올라가고 초등학생들이 어떻게 늘어나겠냐라는 겁니다. 참 씁쓸한 이야기입니다. 제가 학교를 다닐 때만 해도, 초등학교를 다닐 때만 해도 국민학교였고요. 그 국민학교에서는 오전반, 오후반이 있었죠. 왜? 교실에 비해서 애들이 너무 많아서 이 수용할 공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전에 오는 애도 있고 오후에 오는 애도 있었을 정도입니다. 근데 지금은요, 그런 얘기가 거짓말이 돼버렸죠. 제가 고등학교 때까지만 해도 한 반에 55명, 60명이었단 말입니다. 근데 지금은요, 지금 초등학생들이 한 반에 20명이 안 되는 것도 많답니다. 저 때만 해도 한 반에 12개 반, 14개 반이었는데요. 한 반에 55명, 60명이 55명이라고만 쳐도 10반이면 550이잖아요. 근데 한 반에 전교생이 한 700명 됐단 말이에요. 지금은요, 전교생이 한 반에 20명, 반이 6개 반, 전교가 한 120명. 이게 답니다. 이게 한 반에 학생 수가 20명 남짓이라는 겁니다. 20명이 안 되는 것도 있고. 참 씁쓸한 이야기죠. 이게 현실입니다. 이렇게 이제 아이들의 수가 줄어들고 있는데 노인들은 여전히 많죠. 상대적으로 말입니다. 참 씁쓸한 시국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 이 아이들의 울음소리가 좀 더 많아져야 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있잖아요, 이 나라에 나이 든 사람들이 너무 정치인으로 많이 있다라는 게 부정적입니다. 최소한 한 3선 이상은 못하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회의원 3선까지 딱 하면 끝. 그래서 한 12년? 4년이니까 3번 하면 12년이잖아요. 12년 딱 하고 물러나게 해야죠. 안 그러니까 뭐 5선, 6선, 7선, 8선, 도대체 국회의원이 직업이냐고요. 그래, 잘하면 그만큼 오래 하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했는데, 아니, 나이 든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무슨 놈의 그 출산율을 제고하는데, 높이는데 진심으로 할 수 있겠냐라는 겁니다. 미안한 얘기지만 그렇게 나이 든 분들이 지금의 청년의 마음을 이해 못한다라는 겁니다.
저도 이미 꼰대여서 제가 말하면 저 또한 청년들이 이 공감하지 못하는 이야기를 많이 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 저도 이미 나이가 들었고 그 청년들이 결혼과 출산에 고민할 그 시기가 그래도 제법 지났기 때문에 잊어버렸다라는 겁니다. 기억이 잘 안 난다라는 거죠. 근데 저도 그러한데 무려 1980년대 90년대 막 그럴 때 결혼해서 애를 낳고 살았던 사람들이 과연 지금의 이 청년의 이 결혼과 출산에 대한 이 고충을 이해하겠냐라는 겁니다. 이해 못할 거다라고 저는 보는 겁니다. 결국은 좀 더 젊은 청년들이 정치에 입문해서 청년의 입장을 대비하고 이 결혼과 출산에 대한 이야기를 좀 더 활발하게 할 수 있는 그런 풍토가, 그런 분위기가 만들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야 좀 더 건전한 정책들, 좀 더 실질적인 정책들이 나오지 않겠냐라는 겁니다. 분명히 예산은 적지 않게 쓰이고 있는데 그 예산들이 도대체 어디로 갔나, 이런 의심이 들 정도로 지금 이 비정상적으로 이 방만하게 쓰이고 있는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 그런 부분에 대한 확인도 점검도 필요하고 좀 더 젊은 청년들의 입장을 대변해주는 그런 정책들이 나와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건 제가 얘기할 수 있는 부분도 아니고 60대, 70대, 80대 나이 든 정치인들이 풀 수 있는 부분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건 오직 젊은 청년들의 시선에서, 입장에서 이야기를 해야 좀 더 제대로 된 정책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해 봅니다.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 우리가 경험하는 현실들은 더더욱더 비출산과 비결혼을, 비연애를 부르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해야 청년들이 연애하고 결혼하고 출산할 수 있을지, 어떻게 하면 그렇게 생각하고 행동으로 옮길 수 있을지, 그에 대한 관심이 좀 더 많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의 현실이 우리를 더 난감하게 만들고 있는 건가 라는 생각도 들고요. 아무쪼록 좀 더 희망적이고 좀 더 이 사람들의 마음을 밝고 환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뉴스들이 늘어났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참 뉴스라고 하는 것들이 대체로 보면 되게 어둡고 되게 부정적인 것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야 사람들의 어그로를 끌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저 또한 의식적으로는 저 마음 아래에는 밝고 긍정적이고 좋은 이야기를 하고 싶다, 뭐 이런 생각이 있는데 사실 좀 그런 게 여의치 않기도 하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대한 좀 어두운 느낌, 부정적인 느낌은 좀 멀리하고 최대한 밝고 긍정적으로 이야기를 풀어나가 보려 노력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